다음 교질용액입니다. 교질용액은 진용액과 부유 상태를 구성하는 입자의 중간 크기에서 분산매라는 새로운 얘기가 나왔고, dispersing medium과 분산질 dispersing phase의 두 개의 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들은 고체, 액체 또는 기체, 이렇게 다양한 그러한 이런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phase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체상, 고체상, 액체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모습이란 뜻이에요. 모습. 그 예로 여하튼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교질 형성하는데 그 예로서 우유, 두유, 젤라틴용의 이런 것이 전부 다 무엇이다? 교질 용액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은 교질 용액이 왜 가라앉질 않느냐, 이 얘네들이 흩어져 있는 이 분산질의 입자가 서로 간의 충돌에 의해서 밀려나가고 그런 것 때문에 마치 자유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브라운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서로 계속 치고 그러니까 밀어내고 치고 그러니까 가라앉을 틈을 서로 간에 주지 않는 것이죠. 교질 용액으로서 식품의 가치가 있는 것들은 가라앉게 되면 품질 이상으로 판단되거나 식품으로의 기호적인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 제조 조리에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유 같은 것에 우리가 강호 시간에 배웠겠지만 얘들 크기를 갖다가 아주 잘게 부서지게 해주는 그러한 공정이 있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균질기라고 그랬죠. 균질기. 이 바로 균질기가 입자를 아주 작게 분산시켜 주면서 동시에 우유 안에 있는 카제인 내 그러한 단백질들이 지방구를 둘러싸게 되고, 그리고 따라서 물 속에 지방구가 둥둥둥둥 떠다니는 식으로 보여주게 하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세계, 마이크로와 나노의 세계에서 입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1827년 스코틀랜드의 식물학자 로버트 브라운은 어떤 특정한 식물이 수정하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꽃가루 입자를 관찰하던 중 꽃가루 입자가 무리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브라운은 생각하게 되죠. 대체 어떻게 꽃가루가 살아있는 생명체인 미생물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는 걸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물의 온도, 즉 열에 의한 대류 현상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77년 뒤인 1905년, 26세의 젊은 과학자에 의해 브라운 운동이 규명되게 되는데요. 그 과학자는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연력학적으로 에너지를 받은, 즉 온도를 가지는 액체 또는 기체의 분자는 매우 빠르게 분자 운동을 하고 있다는 볼츠만의 아이디어를 통해 이 예측할 수 없으면서 빠른 분자 운동에 의해서 꽃가루나 철가루 등의 마이크로 또는 나노 입자들이 지속적으로 충격을 받아 마치 의지를 가지는 것처럼 무작위로 움직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3년 뒤인 1908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장 바티스트 페랭에 의해서 증명되며, 페랭은 브라운 운동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공로로 훗날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우연히 식물의 수정 과정을 들여다보려다 발견한 꽃가루의 무작위한 움직임이 아주 작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켜 주었다는 사실이 아주 놀랍지 않나요? 그러나 인위적으로 이 교질 용액을 서로 뭉치게 해서 가라앉혀서 식품으로 제조하는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고형 요구르트나 두부 같은 것입니다. 그 고형 요구르트하고 두부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보시게 되면 만일 교질 용액이 이와 같이 굉장히 작은 입자로 분류가 되었는데, 이 우유 같은 것을 봅시다. 우유 보게 되면 이 안에서 이제 그 카제인들이, 그 지방구가 이렇게 있으면 바깥에 단백질들이 이렇게 둘러싸여지고, 단백질이 또 둘러싸여지고, 뭐 그러면서 서로 간에 충돌하게 되면서 막 둥둥둥 떠다니게 되죠. 근데 이 단백질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등전점이라는 것이 있죠. 이 등전점이라고 하는 것은 카르복실기, 그 다음에 아미노기의 전하가
서로 간에 일치되어져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어서 물에 녹지 않아서 가라앉는 것이죠. 그래서 pH를 갖다 쭉 내리게 되면 그 등전점 하나에서 단백질이 가라앉게 되는데, 우유에다가 만약 젖산균, 유산균 이런 것들이 자라게 되면 얘네들이 뭘 만들어내요? 산을 만들어내죠. 산을 만들어내면 pH가 쭉 떨어지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 등전점이 되게 되면 얘네들이 중성이 돼서 가라앉게 돼서 먹는 것이 바로 고형 요구르트라는 얘기죠. 분산상에 있는 분산된 물질들이 교질 상태로 안정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전화적 성질에 의해서 서로 반발하는 성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의 분산질의 경우 그 입자의 표면의 전하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하가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들은 가까이 접근하면 전하끼리 반발해요. 이렇게 툭 툭 툭 그러면서 마치 서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친수성 성질에 의해서 안전성을 유지해야 된다. 비교적 큰 분산질은 분산매인 수분을 흡착해서 수분으로 둘러싸인 분산질이 서로 간에 접촉이 불가능하도록 수분이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분산질이 물과의 결착력이 교질 상태를 안전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음은 이 표는 분산질과 분산매가 여러 가지 기체, 아까 액체, 뭐 여러 가지 삼상이 모두 다 분산질과 분산제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기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분산질 이것은 그러니까 분산질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냐면 꼭 이렇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솔루트라 생각하고 이건 솔벤트 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분산질과 분산매는 두 가지의 물질이 있는데 많은 것은 분산제, 분산매, 작은 것은 분산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액체의 기체가 분산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거품이라고 하는 상태이고 이 거품이 나오는 그러한 식품이 맥주, 샴페인, 콜라, 남백의 거품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러한 식품의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 다 액체인 경우가 교질 상태가 이제 유화 얘기고 즉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액체가 바로 기름이겠죠. 기름. 그 다음에 이것은 물이겠죠. 그랬을 때 유아이고로 우유, 마요네즈 이것도 마찬가지고 버터 같은 경우는 바꿨죠. 분산질이 물이고 분산매가 기름이 되는 것이죠. 마가린. 이런 것을 한번 보시고요. 뭐 다음 중 뭐 분산질이 기체이고 분산매가 액체인 식품은 뭐 그렇게 물어보거나 뭐 분산질 분산매가 액체와 액체로 되어 있는 것은 뭐 그렇게 물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그 식품의 이해까지 같이 해서 암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친수성 분산질이 있는 교질용의 경우는 물에 의해서 교질 상태가 유지되지만 만약 친수성이 아닌 소수성의 분산질인 경우에는 수분이 이를 둘러싸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전하만으로 안정돼 있어서 쉽게 안정성이 깨지게 되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름이 있어요. 그러면 기름 따로 물 따로 이렇게 모이게 되죠. 이것이 양이 많아지면 서로 뭉치게 되고 더 오랫동안 놔두게 되면 비중이 큰 것은 위로 가고 비중이 낮은 것은 아래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해서 층분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질 용액의 유화가 나오는데 이 유화는 어, 그 서로 혼합되지 않는 물질이 서로 섞이게 혼합된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이때 제3의 물질이 두 개의 상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의 인분이 나타나는데 얘네들이 서로 간에 평합점을 맺게 해주죠. 이것을 갖다 유화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에머시파이어.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중 유적형 혹은 유중 수적형, 수중 유적형은 oil per water 아니면 OW라고 표시를 하고요. 유중 수적형은 water per oil 아니면 W per O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에머시파이어는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로 되어 있다. 자, 이것은 이미 여러분이 1학년, 2학년 때 너무나 귀에 닳게 들었던 얘기예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식품학 책을 쳐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마요네즈에 사용하고 있는 유화제 같은 경우에는 계란 노른자죠. 계란 노른자. 노른자에 있는 인지질.
얘네들이 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죠. 이것이 머리, 이것이 꼬리. 네. 이 꼬리 부분은 탄소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탄소수가 많다라는 얘기는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네, 지방에 녹는다. 물에 안 녹는다. 그러니까 얘는 기름에 친하고 얘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H2O하고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친수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중 유적형의 대표적인 식품은 우유,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유중 수적형, 버터, 마가린, 치수성을 영어로 하이드로필릭, 소수성을 하이드로포비라고 얘기를 하고, 친수성이나 물과 친하다는 뜻이고 소수성은 물을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하이드로란 말은 물이라는 어원이고 필릭은 like라는 뜻이고 포빅은 dislike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위에 있는 것이 워터포 오일, 그 다음에 워터포 그다음에 오일, 그다음에 오일 포 와터의 그런 그림입니다. 머리가 어느 쪽으로 향해져 있는지, 꼬리가 어느 쪽으로 향해져 있는지는 이미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지금 기회에 단단히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어서 지금 교질용의 그 중에서 이제 놓친 몇 가지 부분이 있어서 더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교질에는 조울과 계일 형태가 또 있는데요. 조울이라고 하는 것은 교질 용액 중에서 액체 내에 고정 입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을 조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조리 일정한 형태를 띠면 이것을 계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젤라틴 같은 단백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 있었을 때 이를 조리라고 하지만 식히게 되면 투명하고 거의 방구채 말랑말랑한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녹두가루나 도토리가루 이런 것을 약 8% 함유하고 있는 풀 같은 모습을 조리라고 하면 이를 굳혀서 묵으로 제조하는 것을 계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서로 간에 점점점점 점으로 이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왼쪽에서 파란색을 물이고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을 젤라틴이라고 얘기를 할 때 물들은 이렇게 서로 가깝게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이을 수가 있죠.
네. 자, 얘네들이 계속 열을 가하면서 휘저어주게 되면 물이 날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죠?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지는 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젤라틴이 더 많게 점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속상이냐 비연속상이냐 그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안 썼네요. 자, 여기에서는 연속상이 바로 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선 연속상이 어떻다? 이것이 젤라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용매와 용질이 서로 간에 뒤바뀌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졸과 겔은 가역적이냐 비가역적이냐에 또 달라지는데, 가역적 젤은 저어주거나 가열하면 다시 졸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족편이나 식힌 생선이나 조림 국물 이런 거 보면 나중에 딱딱하게 굳어 있다가도 다시 이렇게 열을 가하게 되면 다시 액체로 돌아가죠. 비가역적인 젤은 가열에 의해서 졸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것인데, 커스터드라든지 물기라든지 두부라든지 달걀찜, 치즈, 소스 이런 것들이 비가역적 젤입니다. 이 젤의 망상구조 분자들이 결합이 약화돼서 얘네들이 이렇게 빡딱 이렇게 잡고 있는 액체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현상인데, 이것을 갖다 이액 현상 또는 이장 현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보통 젤라틴 젤, 합천 젤, 과일 젤 이런 것들 갖다가 동결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완만 동결하고 있다가 물을 이렇게 나중에 해동하게 되면 이러한 이액 현상이나 이장 현상이 잘 일어나기도 하죠. 이 교질 용액은 이런 여러 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흡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질 용액을 형성하는 분산질들이 매우 그러니까 분상이 아니라 분산입니다. 분산질들이 매우 면적이 작아서 다른 물질들을 갖다 뭐가 하나 들어오면 이 주위에 다 달라붙어. 그래서 쉽게 흡착하는 성질이 있는데, 만일 졸이 침전된다면 그 용액에 존재하는 다른 물질도 흡착돼서 함께 침전시킬 수 있어요. 즉, 우리가 라면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 남백 교질 용액이잖아요. 얘네들 갖다 풀었었을 때 얘네들이 되는데, 변성되기 전에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갖다 같이 잡아당기면서 흡착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라면에 남백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나중에 그 보면은 맛이 좀 순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소금 입자라든지 그런 양념 입자를 갖다 흡착을 해서 가라앉기 때문에 국물 맛이 약간 좀 연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교질 용액은 점성과 가소성을 갖고 있어요. 교질 용액은 식품의 점성과 가소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점성이라고 하는 것은 꿀과 같이 뭐 잘 흐르냐 아니면 끈적끈적하냐 잘 달라붙느냐 뭐 그런 것을 갖다가 이해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힘이 가해야만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두부 같은 거. 두부 같은 거는 여기 툭 치면은 얘는 안 움직이잖아요. 툭 치면. 근데 쫙 밀어야지만 얘가 두부가 움직이거나 으깨지잖아요. 으깨지는 거. 뭉개지는 거. 이게 맞나요? 뭉개지는 거. 가령 두부도 그렇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생각이 지금 잘 안 나네요. 풀 같은 것도 그렇고요. 전분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교질 용액의 분산질들이 농도가 크면 클수록 점성과 가소성이 커지게 됩니다. 점수성과 가소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점점 더 끈적끈적해진다. 그리고 힘을 가해야만 움직여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끈적끈적해진다. 커진다라는 얘기, 끈적끈적해진다. 얘네들은 뭉개진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교질용의 특성을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요. 브라운 운동을 한다. 브라운 운동. 그 다음에 틴달 현상을 한다. 그 다음에 흡착 현상한다. 침전하기도 한다.
요것에 대한 나머지 얘기는 요 안에 있는 표를 잘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브라운 운동에 관련된 그러한 뭐 몇 가지 재미있는 영상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시죠. 근데 다음 현타객입니다. 현타객은 분산되어 있는 물질의 크기가 커서 물에 용해되지도 않고 또 중력에 의해서 쉽게 가라앉는 그런 것들인데, 뭐 섬유질이 풍부한 주스, 그렇죠. 그다음에 된장국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부유 상태는 분산상이 계속 분산되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적거나 흔들어야 됩니다. 계속. 척기를 멈추면 다시 얘네들은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고 가벼울 경우에는 위로 떠오르겠죠. 옥수수 전분, 감자 전분은 냉수에 저으면 부유 상태가 되지만 적기를 멈추면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크림은 만드는 과정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질 용액의 원리에 맞춰서 분산매와 분산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것이 교질 용액인지 현타객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시고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강의는 교질 용액하고 그다음에 현타객 위주로 강의가 진행이 됐었고요. 실제적으로 교질 용액에서 나오는 이제 브라운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뭐 깜빡 그 틴달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요. 틴달 현상은 나중에 보충적인 동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제가 올려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